달이 된 오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느 한 마을에 어린 남매와 어머니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떡파리를 통해 남매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는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팔러 가실 적마다 "얘들아, 집합. 엄니가 나가는 순간부터 문을 꼭 잘 잠그고 있으래. 그리고 수화하는 거 잊지 말고.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라며 남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때마다 남매는 알겠다며 격려를 외쳤습니다. 떡파리가 직업이신 어머니는 오늘도 20kg의 떡을 들고 대리점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벌통떡으로 유명했으며, 혓바닥에 닿는 순간 뒤집어지는 맛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언니야, 뒤집어져! 어머니의 떡은 매진되어 많은 마진을 남기게 되었고,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던 어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남매에게 사다줄 탑블레이드를 시장에서 고르셨습니다. 퇴근 시간은 언제나 해가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늘도 외로운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총 3개의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어머니는 연신불만을 내뿜으며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청 새끼들 일 졸라 안 하네.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여기부터 싹 다 갈아버릴라. 길 한번 잘 닦였다 씨부랄. 수십 분을 걸었을까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무렵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짜잔, 호레옹스 당장. 아흥, 떡 하나 주면 앉아만 먹지. 말하는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들으셨던 어머니지만 실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벌통떡을 땅에 떨어뜨셨습니다. 엄마네 씨부랄. 이 모습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주섬주섬 떡을 챙겨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발로 직접 길을 비켜주기도 했지요. 어차피 폐기되는 떡이니 호랑이한테 하나 정도는 넘겨줘도 상관없다 판단하신 어머니는 호랑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만이 생겼을 뿐입니다. 씨발,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곧장 뒤질 것 같은데 말이야. 존나 내달려야겠구만. 10여분 정도를 질주했을까 2번째 고개를 마주한 어머니는 숨을 돌리기 위해 잠시 바닥에 자빠졌습니다. 개쫙 같은 호랑이 새끼. 이 새끼 내가 다시 찾아가서 한 달 칠까? 아씨, 생각할수록 쫙 같네. 야, 혼자서 호랑이를 좁혀는 상상하시던 어머니는 화들짝 뒤를 놀라 돌아보니 아까 봤던 호랑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 떡 하나만. 상상으로 호랑이를 좁혀려 했던 어머니, 야마거더라 호랑이에게 떡을 던지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그 애비랑 같이 처먹어라 씨발놈. 어차피 폐기물이라 상관없다는 것이지. 이에 호랑이는 주섬주섬 떡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는 그대로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확신했음을 인지한 어머니는 다시 몸을 일으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내 3번째 고개에 다다랐을 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뒤통수가 얼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실전충이여. 그렇습니다. 떡을 동냥하던 호랑이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패드립을 쳤다는 이유로 퍽치기를 세리갈겨 기절시킨 것입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강탈해 자신이 입기 시작했고, 알몸으로 기절한 어머니가 불쌍했는지 자신의 털바지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뇌진탕을. 대체 이 여자가 어디로 급히 가는지 궁금했던 호랑이는 짐을 조사하던 중 남매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길 결정하였고 여유롭게 걸어가기 시작한 호랑이입니다. 밤 9시, 드디어 이사할 집에 다다른 호랑이는 거주하고 있는 남매를 내쫓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랑. 너? 호랑. 뭐야 씨발.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금일의 안구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신호를 전혀 몰랐고, 이상함을 눈치챈 남매는 곧장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작품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인물이 있듯이 개념상실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저거 우리 엄마 같은데 나이가 있어서 까먹은 거 아닐까? 바보냐는 네 눈엔 저게 엄마로 보이냐? 그리고 최근에 치매 검진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전혀 이상 없었어. 동물이었기에 귀가 상당히 좋았던 호랑이는 해당 내용을 도청했고 곧장 필사의 연기를 통해 남매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알지 갱알지. 엄마가 참치를 포장해야 된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줘. 평소 생선회라면 눈깔이 돌아버린 동생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오빠가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씨발 졸라 맛있겠다. 근데 저거 아무리 봐도 엄마가 아니다. 야, 잘 들어라 동생. 지금부터 신체 수색을 실시한다. 성공하면 뱃살은 너에게 모두 양도하마.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판단했던 동생은 호랑이에게 엄마가 맞다면 손을 내밀어 보라고 이야기했고, 호랑이는 곧장 창호지를 뚫어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씨발 이게 뭐야? 존나 털쟁이잖아. 너 누구고? 이에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너그더 램이다. 그리고 지금 1월이야 미친놈들아. 졸라 추워서 오다가 털장갑 하나 샀다. 마침 1월이기도 했고 추운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내복을 쳐다보던 남매는 호랑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마태인가 간 거지? 이에 빡친 호랑이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이 씨발 회 다 쳐넣는다고 개새끼들아. 빨랑 문 안 열냐? 이에 엄마가 아님을 확신한 남매는 개구멍으로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호랑이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긴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멍에 장착된 CCTV를 확인해보니 문 앞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옷을 입은 호랑이였고, 이에 복수심이 불타는 남매였지만 지금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결정합니다. 야발년.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씨발. 개구멍을 통해 뒷뜰에 위치한 나무를 타고 담을 넘으려 했던 남매는 서둘러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호랑이는 아이씨 존나게 안 열어주네. 씨발 그냥 들어가야지 라며 문을 부수려던 순간 건물 뒤편으로 남매가 나무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새끼들. 서둘러 나무 밑으로 이동한 호랑이는 남매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여 새끼들. 1월이라 눈도 와서 존나 추울 텐데 어떻게 빨리 올라간 거니? 쥐새끼 같은 새끼들. 이에 여동생이 대답해줬습니다. 아, 손에 참기름을 바르면 눈과 얼음을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어. 필멸자여. 지리는 힌트를 받은 호랑이는 참기름을 손에 듬뿍 발랐고 이에 나무를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인해 쭉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에 내던져졌고, 남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뜨거운 물에 손을 씻고는 피켓을 챙겨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씨발 좆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남매는 나무의 끝자락으로 도망쳤고 기도 메탈을 통해 목숨을 연명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씨발 신이시여 제발 도와달라. 우리 뒤지게 생겼다. 저 새끼가 우리 어머니까지 죽였는데 내래 힘이 너무 없다. 이를 지켜보던 하늘의 신은 2개의 동화줄을 내려주었고 남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거들이 나를 진정 믿거든. 운빨을 테스트해보거라. 평소 종교를 믿지 않았던 남매였기 때문에 신의 운빨 테스트가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물불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2번째 동화줄을 선택했습니다. 에이 씨발 덥석. 그들의 운빨이 통한 것일까요? 남매가 고른 동화줄은 케블라 섬유로 이루어진 고탄성 동화줄이었고 이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빨 테스트? 개새끼 하늘에서 보자. 이를 지켜보는 호랑이 또한 기도 메탈을 실시합니다. 전 평소에 신앙이 깊어 주변 사람을 사랑하였으며 11조 헌금과 봉사활동을 일삼았습니다. 제게도 줄을 내려주시렵나이까. 하지만 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누가 봐도 갭십 창난줄을 내려주었고, 원조 맛집처럼 허름한 구색이 진퉁이라 판단했던 호랑이는 그대로 줄을 잡고 상공 8,000km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낭기류를 이길 수 없었던 동화줄은 그대로 끊어져 버렸고 호랑이는 지상으로 곤두박질쳐 사망하고 맙니다. 이때 호랑이가 사망했던 자리는 수수대가 자라던 자리였으며 훗날 수수대가 붉은 이유는 호랑이의 피를 머금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시작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신을 만나게 되었고 각각 태양과 달의 직급을 받아 매일같이 밤과 낮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망한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구름이 되어 밤낮으로 남매와 함께 지구인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름엔 뒤지게 덥고 겨울엔 칼바람으로 말이죠.